저희 앞에 선 군인을 딱 올려다 보니까 탈북 여성들 봤죠. 바지는 반 정도 올라져 있고 뻗지도 않고 입은 것도 아닌 그 상태의 모습을 보고 북한 여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인들이 자기들을 분명히 강간을 하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3명의 탈북 여성을 인도해서 계속 걸었습니다. 그 몽골의 밤하늘은 별이 가득하고 진짜 막 은하수 보일 정도의 완전 깨끗한 하늘이었습니다. 그 가시거리에 둔 철조망을 의지를 하면서 저게 나의 길잡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가끔씩 땅에 있는 동물들이 보이는 똥을 확인했습니다. 똥을 만져보면 푸석푸석 되면 오래된 거죠. 여기에 지금 사람의 흔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몽골 군인들이 말 타고 다닌다라는 정보를 그 브로커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몽골 군인들이 말을 타고 국경을 순찰을 하면 얘네들이 똥을 쌀 거잖아요. 그 똥들이 만져봤을 때 얼마나 눅눅한지 아니면 말랐는지 그게 따라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을 걸으면서 계속 동물들의 그 분비물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넘어서 걷는 이 길에는 이게 좀 정확히 말똥인지 아니면 그냥 큰 동물들의 변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 변들이 다 마른 거예요. 그냥 금방 부서지는 정도로. 이게 지금 오래됐으니까 지금 확인할 수 없다 해서 계속 걸었습니다. 걷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는 거죠. 한 3, 4m 안 보일 만큼의 어두움이 온 겁니다. 곧 날이 밝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 몇 시간을 걸었으니까 한두 시간 후면 날이 밝을 거다. 우리가 그때 다시 걸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이런 풀숲 같은 데 발견했습니다. 저희 4명은 여기서 잠깐 쉬고 가자. 이제 곧 한두 시간 후면 날이 밝을 거니까 그때 날이 밝았을 때 다시 몽골 군인을 찾아보자 라고 저는 말을 했습니다. 이 3명의 탈북 여성들도 오케이 합니다. 탈북 여성들은 브로커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정보들도 많이 제공을 해줬나 봐요. 몽골에 가면 추우니까 몸을 덮을 수 있는 비닐도 가져가라 라고 말을 해줬나 봐요. 누우려고 보니까 이 3명의 탈북 여성들은 다들 배낭에서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비닐을 다 챙겨온 겁니다. 저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제가 매는 가방에는 빵하고 물,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몇 벌의 옷만 갖고 있는 게 전부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나들은 주무시고 제가 좀 보초를 서겠습니다 했습니다. 3분한테 제가 갖고 있는 옷을 추위를 감싸주기 위해서 있던 옷도 몇 개 꺼내서 드렸습니다. 근데 이 3분의 탈북 여성은 잘 자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일단은 보초를 서겠다고 했으니까. 그 앉아서 주변을 보면서 어떤 동물들이 오거나 아니면 군인들이 움직임이 있는지 주변을 좀 둘러보고 좀 이렇게 서서 보고 그랬습니다. 이미 이렇게 많이 걸었으니까 지쳐있는 상이고 긴장도 좀 풀리면서 금방 몸이 피곤해졌으니까 이 탈북 여성들은 금방 잠에 빠졌죠. 탈북 여성들이 한 1시간 정도 자고 나니까 어두워졌던 하늘이 갑자기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고 있던 탈북 여성들을 깨웠습니다. 깨워서 날이 좀 밝고 있으니까 다시 걷자 라고 말을 해주고 저희들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걸으면서 동물들의 그 변을 가서 손으로 만져보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어느 시점에 1시간 정도 가고 나니까 변이 말랑말랑한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이다 여기가. 변을 발견하고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말똥 냄새가 나고, 그리고 그 변 촉촉한 거 보니까 여기가 분명히 순찰을 도는 곳이고 사람이 있는 곳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몽골 그 국경선 철조망을 가시거리에 두고 걸었는데 이제는 안쪽으로 들어가자 라고 저는 말을 해줬습니다. 탈북 여성들은 저의 생각을 완전히 100% 신뢰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런 것을 보면서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완전 전문가스럽잖아요. 완전 전문가죠. 들어온 인분을 만져서 냄새 맡고 손으로 꼼지락꼼지락해서 보고 체크하는 그 행동이 완전 신뢰가 갔던 겁니다. 그 가시거리에 뒀던 그 몽골 국경 철조망을 등 뒤로 하고 다시 저희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의 그 흔적 냄새, 그리고 끄스름 냄새, 뭔가 매캐한 냄새, 그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냄새를 맡으면서 올라갔습니다. 저기 멀리서 뭔가 이렇게 인형 미니어처 같이 보이는 어떤 움직임이 보이는 거죠. 저희들도 그 보이는 그 미니어처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그 미니어처들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큰 사람으로 변하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몽골 말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옆에 탈북 여성들은 누구죠? 어떻게 사람이야? 군인인데?
중국군이 나니까 몽골군이 맞아? 뭐라고 막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이 사나웠죠. 일단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좀 더 그 명확한 음성이 들리기 위해서 또 앞으로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다 보니까 점점점 가까워지는 저희들을 향해서 앞에 있는 군인들이 저지를 하는 거죠. 스톱을 시키는 거죠. 근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계속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총을 겨눈 겁니다. 총을 겨누는 그거를 보고 놀래가지고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계속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중국말은 아닌 거죠. 아, 살았다. 중국이 아니다. 중국이 아니라는 거는 완전 확신이 나는 거죠. 왜냐면 중국말은 다 알아들으니까 어차피. 이 3명의 탈북 여성들도 알아듣고 완벽하진 않지만 저도 조금 알아들고. 근데 이 앞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이 군인들은 중국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도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은 그러면 몽골 군인이겠죠. 기쁜 마음이 생기는데 총을 겨눴으니까 그것도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옆에 그 누나들한테 손에 들고 있던 그 비닐 방막을 높이 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의 탈북 여성이 그 비닐 방막을 딱 둔 겁니다. 전쟁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하얀 천을 들면 항복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던 그 몽골 군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더니 뭐라고 막 말하는 거죠. 저희들이 코리아 코리아라고 외쳤습니다. 막 다급한 목소리로 이 3명의 탈북 여성들한테 코리아라고 말하세요. 저는 막 시켰죠. 3명의 탈북 여성과 저는 코리아라고 외쳤습니다. 2명의 군인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자기들의 그 처소로 데려갑니다. 이 2명의 군인은 저희들을 처소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바로 앞에 딱 멈추게 한 다음에 저희들을 무릎 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딱 무릎 꿇고 땅에 앉은 상태에서 한 명 군인은 처소 안으로 들어가더니 뭐라고 보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1분 정도 처소 안으로 들어갔다 몽골 군인이 나오더니 저희 3명을 처소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몽골 군인이 들어오라고 해서 그 처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완전 김정일이 태어났다고 하는 집 모양으로 생긴 겁니다. 완전 나무로 만든 집. 천장은 낮고 완전 생 나무로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들어왔는데 아마 굽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저희 4명이 이렇게 무릎 꿇고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 군인이 한 명이 저벅저벅 대면서 그 군화 소리를 내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뒤에서 뭔가 계속 오는데 3명의 탈북 여성과 저희 4명은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군화 소리를 내면서 걸어오는데 벨트 소리가 나는 겁니다. 덜컥덜컥 이러면서 탈북 여성 3명은 어떡하니 진짜 우리를 강간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죠. 이 몽골 군인이 이렇게 뒤에서 오더니 무릎 꿇고 있는 저희 앞에 딱 섰는데 그 바지는 반 정도 내려가 있고 그냥 난닝구 입은 거죠. 난닝구에 밑에는 군복 바지 입었는데 급하게 입고 나오면서 벨트도 안 잠근 거죠. 그 소리가 그 잠그지 않는 벨트 소리가 저벅저벅 내면서 온 거였습니다. 저희 앞에 선 군인을 딱 올려다 보니까 탈북 여성들 봤죠. 바지는 반 정도 올라져 있고 뻗지도 않고 입은 것도 아닌 그 상태의 모습을 보고 북한 여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인들이 자기들을 분명히 강간을 하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브로커가 그 말을 계속 해줬기 때문에 당신들은 몽골에 가면 몽골 군인들한테 강간을 당한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다 라고 계속 그 말을 해주고 주입을 시켰기 때문에 강간을 당할 거다라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안에 그 심리적인 거 그리고 이 탈북 여성들이 말하는 거는 아 강간을 하겠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가해자가 저도 이렇게 많이 맞으면서 살아서 알겠는데 아 강간을 하겠구나. 지금 그 앞에 그 바지를 입은 것도 아니고 벗은 것도 아닌 그 벨트가 풀려져 있는 그 군인을 보고 저한테 아 이제는 강간을 당하겠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에 그 마음이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몽골 군인들이 우리를 강간한다고요? 나 그러면 안 갈래요. 난 차라리 나만이고 자유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내 순교를 잃기 싫어요. 중국에 살다가 강제복송 당할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정조를 지킨다 안 지킨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냐라고 우리가 또 평가를 할 수 없고 그게 옳다 틀렸다라고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삶인 우리 탈북 여성들에게 들이닥친 현실이라는 거죠.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도 이렇게 나를 강간을 하겠구나 라고 하는데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내가 강간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 해결을 찾는 게 아니고 강간을 하겠는데 그 강간을 당하는 거가 100%인데 그 100% 강간을 당하는 그 두려움이 지금 상황이 괴롭고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강간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리 상태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탈북 여성들이. 근데 이 마음을 저는 100%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군인들한테 강간을 안 당할 거지만 이 탈북 여성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 거는, 제가 중국이나 북한이나 학대를 많이 당하고 어떤 죄를 지은 그 대가, 탈북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의 죽지 않을 정도의 폭행이 가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인데, 내가 그걸 안 막기 위해서 당신 나 때리지 마, 때리면 안 돼 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맞는 거 두렵고 아픈데 그 가해자가 나를 때리겠다고 하는 사람, 혹은 성폭행을 하겠다는 거 하는 사람, 그 마음이, 그 사람이 강압적으로 들어와서 저를 괴롭히는 거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내가 거부해서 내 주장과 내 의지가 작동해서 그걸 맞지 않는다면, 안 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거고 좋은 환경이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때리면 맞는 거고 겁탈하면 당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브로커들도 그렇게 말을 해주고, 그러니까 자유를 선택을 해서 나만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일부분, 그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면 그거는 잠깐의 흔적에 남을 뿐, 잠깐의 상처일 뿐이지, 그거는 어쩌면 감수를 해야 되는 슬픈 현실인 거죠. 근데 탈북 여성들은 어떡하냐, 저를 꽉 잡고 제 옆구리를 잡으면서 힘들어하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 몽골 군인은 지금 한 명 한 명 들어가서 그러는 건가? 어떡하지?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면 이 탈북 여성들은 강간을 할 테고 나는 남자니까 정보를 캐기 위해서 고문을 들어가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막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 군인이 저희 앞에 딱 멈춘 상태에서 벗지도 않았고 입지도 않았던 옷을 바로 그 바지를 쑥 올리더니 벨트를 잠그고 병사한테 명령을 해서 의자를 갖고 오게 합니다. 병사가 나무 의자를 하나 갖고 오더니 그 의자를 받아서 저희들 앞에 앉고 양말을 신고 군화를 제대로 이렇게 끈을 묶고 그럽니다. 그러더니 그 주머니에 달고 있던 칼을 탁 드는 겁니다. 칼을 들더니 갖고 장난치는 거죠. 뭐라고 해서 몽골말 얘기하는 겁니다. 저놈 새끼 지금 나와 탈북 여성들한테 이걸 겁박을 하는 거구나, 위협을 주려고 지금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렇게 몽골 군인 말하는 거 듣고 그냥 무릎 꿇은 상태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칼 들고 있더니 옆에 병사 보고 뭐라고 또 몽골말로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병사가 쇠그릇을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장교가 병사가 준 그 쇠그릇을 봤더니 자기 앞에 탁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데 그 안에 토끼고기였나? 아무튼 닭고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앞에 갖고 장난치던 그 칼을 가지고 그 쇠그릇에 담겨져 있는 고기를 딱 잡더니 칼을 이렇게 뜯어서 질겅질겅 씹어 먹더니 저한테 먹어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탈북 여성들한테 주니까 탈북 여성들은 받았습니다, 그 고기를. 장교는 고기를 좀 뜯어 먹더니 저를 환한 불빛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나머지 탈북 여성도 방으로 들어가니까 손짓 발짓을 설명을 한 거죠. 몽골에서 중국에 어떻게 넘어왔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차이나 몽골 이렇게 시간을 가리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 말이구나 생각을 하고 12시에 중국에서 몽골로 넘어왔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 짐 뭐뭐 했냐? 가방을 열게 하는 겁니다. 그 가방을 여니까 넘어올 때 중국 담배도 좀 갖고 오고 뭐 약도 좀 갖고 오고 그랬었거든요. 탈북 여성들도 먹을 거 많이 있었죠. 탈북 여성들한테는 여러 가지 물건들도 많았습니다. 땅에 쏟아 놓게 하고 이렇게 막대기로 보는 거죠. 뭐 있나. 그래서 저는 담배를 가지고 몽골 군인들한테 나눠줬습니다. 피우라고. 여기는 지금 몇 개의 처소만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검사를 맡고 소통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이 장교가 저희들을 지프차에 태워서 한참을 달려갑니다. 한 1시간 정도 달리다 보니까 그나마 규모가 좀 있는 군인들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그거 도착하고 나서 저희 4명을 눈을 가리게 하더니 이 장교가 저희들을 어떤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돼지들이나 이런 동물들, 이런 창고 같은데 그런 규모가 꽤 좀 큰, 밑에는 나무로 바닥이 된, 걸을 때마다 삐끄덕삐끄덕 되는 그런 공간에 저희를 집어넣었습니다. 이 몽골 군인들이 그 창문의 바깥쪽에 내다보지 못하도록 나무 널판지를 다 설치를 해두는 겁니다. 하루 정도 그렇게 있게 하고
그리고 다음날 좀 별이 달린 군인들 몇 명이 오더니 저를 지프차에 태워서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바디 랭귀지, 그 사람들의 말을 하는 거를 저는 느낌으로 아는 거죠. 한참 달리더니 네가 어떤 그 몽골 국경으로 넘어왔는지 알려달라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넘어왔기 때문에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이러다가 좀 한 1시간, 2시간쯤 지프차 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차로 2시간 거리까지 넘었나? 그 감이 안 오죠.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으니까 그 철조망이 약간 좀 허술해 보이고 구멍이 나 보이는, 근데 솔직히 몽골 군인들의 그 철조망은 다 허술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더 허술해 보이는 거기에 쳐놓고 저긴 것 같다라고 제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거기에 멈추더니 저를 그 앞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넘어왔는지 똑같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몽골 국경 제가 맞다라고 한 그곳에 가서 1m 정도 되는 그 몽골 국경선을 아래로 누른 다음에 다리를 건너서 건너갔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알았다 됐으니까 이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갔죠. 근데 거기 정확히 제가 넘은 곳이 아니었거든요. 자기들끼리 몽골 군인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저를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제가 넘어왔다라고 말을 한 그 철조망을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흔적, 범죄 사건이 발생한 그 구역을 찍는 것처럼 하는 거죠. 범죄 사건이 일어난 거는 맞죠. 제가 넘어왔으니까. 그렇게 사진을 찍고 그러더니 저를 다시 탈북 여성들이 있는 군부대로 넣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넘어온 곳을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저를 데려가서 확인을 했으면 이 나머지 탈북 여성들도 확인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걱정되고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장소가 여기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탈북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불려가서 넘어왔던 그 국경선이 여기입니다 라고 제가 가르친 그곳을 말할 거라는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탈북 여성들한테 제가 말을 했죠. 지프차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가다 보면 철조망이 보이는데 그곳이 우리가 넘은 곳이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만약에 누나들도 데려가서 넘어온 그 위치를 말을 해달라고 하면 내가 대충 알려준 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 군부대에 간 후에 거기서 한 달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 그 방 반대편에는 문 하나 사이에 몽골 군인들이 2명씩 항상 경비를 섰습니다. 왜 경비를 섰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군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캘지도 모른다는 그런 간첩이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2명의 군인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침에 점심 저녁은 늘 몽골 군인들이 요리를 해줄 때마다 늘 남겨가니까 이 몽골 군인들이 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며칠이 지났는데도 늘 음식이 남아도고 하니까 몽골 요리사가 왔습니다. 왜 밥을 안 먹냐고 그러는 거죠. 저는 말을 했죠. 못 먹는다. 코리안 하면서 말을 했죠. 코리안 못 먹는다. 근데 이거 듣는 분들이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다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막 북한에서 온 상황이 아니고 굶다가 몽골로 온 게 아닌 거잖아요. 어떻든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완전 낯선 환경에서 입에 맞지 않는, 맨날 그 쌀죽에 우유를 넣고 그리고 빵 주는데 김치도 없고, 한국인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한국인들은 김치 먹거나 된장을 먹거나 먹어야 되는데 그냥 우유죽에 우유로 만든 빵을 주니까 누린내가 너무 심해서 못 먹는 거죠. 북한말로 얘기를 해준 그게 이해가 됐겠어요? 그냥 못 먹는다 그냥 손짓만 하고 못 먹는다 해서 그냥 보낸 거죠. 몽골 군인들은 항상 저희를 화장실을 보낼 때마다 안대를 가리고 보냈습니다. 저희 4명의 탈북자들은 그 군부대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